안녕하세요, 여러분. 당뇨병 환자들과 30년간 함께 일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놓치고 있는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혈당을 조절하는 획기적인 발견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비싼 보충제나 복잡한 식단 계획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노화 여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5가지 천연 재료와 결합된 전략적인 수분 섭취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달 67세 김 씨는 약을 복용하고 단 음식을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 공복 혈당이 약 140 메비게구디엘로 계속 높은 상태로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결정적인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어제 물을 얼마나 마셨고 언제 마셨나요? 그녀는 2~3잔 정도요. 그게 정말 혈당에 중요한가요? 라고 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질문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제가 곧 공유할 정확한 수분 섭취 시스템을 따른 지 3주 만에 그녀의 공복 혈당은 104에서 108로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오후 활력이 돌아왔고 정신적인 명료함이 개선되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혈당 조절, 신진대사 또는 활력과 명료함을 가지고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좋아요.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것은 여러분과 같은 다른 사람들이 이 삶을 변화시키는 정보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물을 마시는 것에 대해 셀 수 없이 많이 들어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의사가 수분을 유지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공유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특정 신체가 필요로 하는 정확한 양의 물을 알려주는 정밀하고 과학적으로 뒷받침되는 시스템입니다. 9년 동안 3,600명 이상의 중년 성인을 추적한 대규모 연구에서 연구원들은 매일 5리터 미만의 물을 마신 사람들이 1리터 이상을 마신 사람들에 비해 혈당 상승과 당뇨병 발생률이 현저하게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이 결코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 온도, 방법, 그리고 그 물에 무엇을 추가하느냐가 결과를 완전히 바꾼다는 것입니다. 첫째, 이상적인 일일 수분 섭취량을 알아야 합니다. 이전에 들어봤던 일반적인 하루 8잔 조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은 독특하며 필요량은 구체적입니다. 여기에 정확한 공식이 있습니다. 체중을 킬로그램 단위로 측정하고 3조 ml를 곱하세요. 예를 들어 체중이 65kg이라면 이상적인 섭취량은 65 곱하기 35는 2.75ml입니다. 체중이 70kg이라면 2,050ml입니다. 이제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당황하기 전에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중 약 800에서 1000ml는 여러분이 먹는 음식에서 나옵니다. 국, 과일, 채소, 이 모든 것이 수분 공급에 기여합니다. 따라서 총 목표량이 2075ml라면 실제 음료로 약 1200에서 1400ml만 마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부분의 의사가 알려주지 않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언제 마시느냐가 얼마나 마시느냐만큼 중요합니다. 제가 직접 사용하고 모든 환자에게 추천하는 정확한 일일 수분 섭취 일정을 공유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아침 잠에서 깨자마자 다른 것을 하기 전에 정확히 200ml의 따뜻한 물을 마시세요. 찬물이 아니라 약 50에서 60도 사이의 따뜻한 물입니다. 손가락으로 테스트해 볼 수 있으며 데일만큼 뜨겁지 않고 편안하게 따뜻하게 느껴져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 7~8시간의 수면 후에는 몸이 자연적으로 탈수 상태입니다. 혈액이 더 농축되어 있습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따뜻한 물을 마시면 시스템에 부드럽게 수분을 공급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통의학에서 우리는 이것을 소화의 불을 깨운다 라고 부릅니다. 찬물은 신체에 충격을 주고 실제로 일시적으로 신진대사를 늦출 수 있기 때문에 따뜻한 온도가 중요합니다. 반면에 따뜻한 물은 신부천을 유지하고 더 나은 혈액순환을 지원합니다. 매 식사 30분 전. 이것은 아마도 혈당 조절을 위한 가장 강력한 타이밍일 것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30분 전에 정확히 200에서 250ml의 물을 마시세요. 이것이 작동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식사 30분 전에 물을 마시면 위가 부분적으로 채워져 자연스럽게 식욕이 감소하고 더 적은 양을 먹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식사 중에 물을 마실 때 발생하는 혈당 급증을 예방한다는 것입니다. 식사 중에 물을 마시면 액체가 소화 시스템을 통해 음식을 더 빨리 씻어냅니다. 이는 탄수화물이 더 빠르게 분해되고 흡수되어 혈당이 더 급격히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사 전에 물을 마시는 사람들에 비해 식사 중에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식후 혈당이 더 높습니다. 취침 전. 잠자리에 들기 약 30분에서 1시간 전에 마지막 100에서 150ml의 따뜻한 물을 마시세요. 너무 많으면 화장실 때문에 깨게 되지만 밤새 탈수를 예방하기에는 충분한 양입니다. 이 취침 전 수분 섭취는 혈당 조절에 특히 중요합니다. 이 루틴을 시작한 많은 환자들이 2주 이내에 아침 공복 혈당이 10에서 15포인트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타이밍 시스템을 이해했으므로 맹물을 강력한 신진대사 및 혈당 관리 도구로 변화시키는 5가지 천연 재료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것들은 무작위적인 제안이 아닙니다. 각각은 전략적인 수분 섭취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포도당 수치를 안정화하는 특정 화합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같은 재료를 사용하는 대신 일주일 동안 이 재료들을 번갈아 가며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몸에 다양한 유익한 화합물을 제공하고 시스템이 단일 성분에 너무 많이 적응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첫 번째 재료 순수 코코아 파우더. 네, 코코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달콤한 핫초콜릿 믹스가 아닙니다. 저는 카카오 폴리페놀이라는 강력한 화합물을 함유한 순수하고 무가당 코코아 파우더를 의미합니다. 정확한 준비 방법입니다. 50에서 60도 사이의 따뜻한 물 200ml에 순수 무가당 코코아 파우더 한 작은술 약 5g을 넣습니다. 맛이 너무 쓰다고 느껴지면 소량의 몽크 프루트 감미료나 스테비아를 추가하세요. 일반 설탕이나 꿀을 코코아와 함께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목적을 무효화합니다. 이것의 과학적 배경은 흥미롭습니다. 카카오 폴리페놀은 탄수화물 소화를 늦춤으로써 식후 혈당 급증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하여 세포가 신체가 생산하는 인슐린을 더 잘 사용하도록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화합물은 장기 주변에 지방 축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진대사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순수 코코아에는 포만감을 높이는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어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식사 사이에 간식을 먹고 싶은 충동을 줄여줍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박 씨는 오후 중반에 혈당을 급증시키는 갈망으로 힘들어했습니다. 그의 아침 루틴에 코코아 물을 포함시킨 후 그 갈망은 일주일 이내에 사라졌습니다. 여기서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이 코코아 물을 아침에 깨어나 마시는 200ml 수분 섭취로 가장 먼저 마시거나 점심과 저녁 사이에 오후 수분 섭취로 사용하세요. 항산화제는 공복이나 거의 공복일 때 가장 잘 작용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참고사항 코코아 믹스가 아닌 순수 코코아 파우더를 구매해야 합니다. 성분 목록을 확인하세요. 단 하나의 성분, 코코아 파우더만 적혀 있어야 합니다. 설탕 첨가, 우유 분말, 인공 향료가 없어야 합니다. 두 번째 재료 신선한 레몬즙. 레몬은 아마도 혈당 관리를 위한 가장 접근하기 쉽고 다재다능한 재료일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 활성 화합물은 구연산으로 포도당 신진대사와 에너지 생산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확한 공식이 있습니다. 신선한 레몬을 짜서 정확히 한 작은 술, 약 5ml의 순수 레몬즙을 얻으세요. 이것을 50에서 60도 사이의 따뜻한 물 200ml에 추가하세요. 농축액으로 만든 병에 든 레몬즙은 신선한 레몬에서 발견되는 많은 유익한 효소와 화합물이 부족하므로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저녁 식사 30분 전에 레몬물을 마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타이밍은 두 가지 목적에 부합합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 소화 시스템을 준비시키고 진정 효과가 마지막 식사 전에 하루의 스트레스로부터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을 줍니다. 중요한 경고, 레몬즙은 주의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치아 에나멜을 부식시킬 수 있습니다. 치아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레몬물을 마신 후 맹물로 입을 헹구세요. 양치질하기 전에 최소 30분을 기다리세요. 산성물질을 섭취한 직후에는 절대 양치질하지 마십시오. 에나멜이 일시적으로 약해져서 양치질이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아가 민감하거나 기존 에나멜 문제가 있는 경우 250ml의 물에 반 작은 술만 사용하여 레몬즙을 더 희석하거나 매일 대신 일주일에 3에서 4회만 사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재료 생꿀. 이제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압니다. 꿀이요? 혈당 조절을 위해서요? 이것은 직관에 반하지 않나요? 여기가 연구가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꿀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저는 가공되지 않은 생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슈퍼마켓의 플라스틱, 곰 모양 병에 든 고도로 가공된 꿀이 아닙니다. 양봉가로부터 직접 얻은 가열하지 않고 거르지 않고 설탕이나 시럽이 첨가되지 않은 진짜 생꿀입니다. 진짜 생꿀을 식별하는 방법입니다. 성분 라벨을 보세요. 꿀이라는 단어 하나만 적혀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것은 없어야 합니다. 진짜 생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종종 결정화되거나 탁해집니다. 이것은 사실 상한 것이 아니라 품질의 표시입니다. 가공된 꿀은 가열되고 초미세 여과되어 대부분의 유익한 화합물이 파괴됨으로 맑고 액체 상태를 유지합니다. 토론토 대학교의 획기적인 연구는 매일 2큰 술의 생꿀을 섭취한 사람들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는 연구원들조차 놀라게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공복 혈당, LDL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 감소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꿀과 당뇨병에 대해 들어왔던 모든 것과 상반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복용량과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많은 양을 섭취하고 이점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효과적인 복용량은 적고 정확합니다. 여기에 정확한 지침이 있습니다. 따뜻한 물 200ml의 생꿀 정확히 한 작은 술 약 7g을 추가하세요. 여기서 물의 온도가 중요합니다. 40에서 50도 사이여야 합니다. 더 뜨거워서는 안 됩니다. 고열은 생꿀의 유익한 효소와 화합물을 파괴합니다. 이 한 작은 술의 꿀 전체를 공복에 한 번에 섭취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 꿀물을 2가지 방법으로 사용하세요. 각각 반 작은 술씩 2번으로 나누어 아침과 저녁에 섭취하거나 레몬물과 결합하여 레몬꿀 혼합물을 만드세요. 레몬꿀 조합은 실제로 각 재료 단독보다 더 강력합니다. 신선한 레몬즙 반, 작은 술과 생꿀, 반 작은 술을 따뜻한 물 200ml에 섞으세요.
이것은 설탕 함량을 낮게 유지하면서 두 재료의 신진대사 이점을 제공합니다. 타이밍 권장사항 아침 식사 30분 전 또는 저녁 식사 30분 전에 이 혼합물을 마시세요. 꿀의 소량의 천연 설탕은 실제로 혈당 급락을 예방하고 나중에 더 단 음식에 대한 갈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개별적인 반응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일주일에 3회만 이 루틴을 시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꿀물을 섭취하기 전과 2시간 후에 혈당을 확인하여 신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대부분의 당뇨병 환자는 이 소량을 잘 견디며 심지어 개선을 보이지만 개인의 반응은 다릅니다. 네 번째, 재료 사과사이다 식초. 사과사이다 식초는 최근 몇 년 동안 매우 인기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잘못 사용합니다. 선택하는 유형과 준비 방법이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어머니가 포함된 생성, 여과되지 않은 사과사이다, 식초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병에 떠다니는 것을 볼 수 있는 단백질, 효소 및 유익한 박테리아의 탁한 가닥을 말합니다. 이것이 사과사이다, 식초에 강력한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맑고 여과된 사과사이다, 식초는 가공되었으며 이러한 유익한 화합물이 부족합니다. 여기에 정확한 준비 방법이 있습니다. 생사과 사이다, 식초 한 큰술 15ml를 200에서 250ml의 따뜻한 물에 추가하세요. 맛이 너무 강하다고 느끼면 1에서 2 작은 술로만 시작한 다음 2주에 걸쳐 점차적으로 한 큰술 전체로 늘리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 활성 화합물은 아세트산으로 혈당 관리에 대해 광범위하게 연구되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세트산은 전분의 소화를 늦추어 탄수화물이 급격한 급증을 일으키기보다 혈류로 더 점진적으로 흡수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설득력 있는 한 연구는 고탄수화물 식사 전에 사과사이다 식초물을 마신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식후 혈당 급증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효과는 식사 15에서 30분 전에 섭취했을 때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그러나 사과사이다 식초는 건강한 노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는 신진대사 건강, 면역기능, 심지어 정신적인 명료함에도 중요하다고 점점 더 인식되고 있는 장내 박테리아의 건강한 균형을 지원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이 루틴을 시작한 후 2주 이내에 소화 개선과 더 규칙적인 배변을 보고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하루 중 가장 많은 식사 30분 전에 정확히 사과사이다, 식초물을 마시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저녁 식사입니다. 식전 타이밍은 음식이 도착하기 전에 아세트산이 소화 효소를 늦추도록 하여 우리가 원하는 점진적인 흡수를 만듭니다. 중요한 안전경고 레몬즙과 마찬가지로 사과사이다 식초는 산성이며 치아 에나멜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항상 적절하게 희석하고 절대 희석하지 않은 채 마시지 마십시오. 나중에 맹물로 입을 헹구세요. 치아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빨대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위산 역류나 위궤양이 있는 경우 사과 사이다 식초가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주 소량, 아마도 한 작은 술로만 시작하고 기분이 어떤지 관찰하십시오. 자결감이나 불편함을 느낀다면 사용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또한 당뇨병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사과 사이다 식초를 루틴에 추가할 때 혈당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십시오. 이는 약의 효과를 높여 잠재적으로 혈당을 너무 낮게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좋은 일이지만 약 복용량을 조정하기 위해 의사와 협력해야 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5번째 재료 우메보시절인 매실.
이 마지막 재료는 일부 사람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아시아 의학, 특히 일본과 한국의 전통 관습에서 우메보시는 수세기 동안 그 건강 특성 때문에 가치 있게 여겨져 왔습니다. 독특한 신맛이 나는 절인 매실입니다. 우메보시의 핵심 화합물은 바닐린이라고 불리며 이에 대한 연구는 놀랍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바닐린은 실제로 지방세포를 수축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우메보시를 가열하면 바닐린 함량이 약 20%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확한 준비 방법이 있습니다. 우메보시, 매실 하나를 가져다가 약하게 탄 자국이 생길 때까지 마른 팬에서 각 면을 2에서 3분 동안 가열하거나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재료에 싸서 60초 동안 가열합니다. 이 가열 단계는 바닐린 함량을 극대화하는 데 중요합니다. 가열한 후 매실을 200ml의 따뜻한 물에 넣고 숟가락으로 부드럽게 으깨어 즙을 방출시키세요. 이 매실물을 섭취하고 매실 자체를 먹거나 단순히 우려낸 물을 마시고 매실을 버릴 수 있습니다. 우메보시는 레몬즙보다 훨씬 더 농축된 높은 구연산 함량으로 인해 매우 시큼합니다. 이 구연산은 레몬에서 노곤한 것과 동일한 신진대사 이점, 즉 향상된 에너지 생산과 더 효율적인 포도당 활용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우메보시는 체지방, 특히 장기 주변의 내장 지방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이점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가열된 우메보시에 대한 연구는 8주 동안 꾸준히 섭취한 참가자들에게서 내장 지방의 측정 가능한 감소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메보시 물을 마시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은 저녁 식사 3-4분 전이거나 취침 전 수분 섭취로 저녁입니다. 따뜻하고 진정시키는 특성이 하루를 마무리하며 긴장을 푸는데 완벽하며 신진대사 효과는 몸이 저녁 식사를 처리하는 동안 밤새도록 작용합니다. 한 가지 실용적인 팁 우메보시, 매실은 일괄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여러 개의 매실을 가열한 다음 밀봉된 용기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1에서 2주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매번 신선하게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금에 민감한 개인이나 고혈압이 있는 사람들은 우메보시가 상당히 짜다는 것을 유의하십시오. 이것이 걱정된다면, 가능하다면 저염 우메보시 품종을 선택하거나 매일 대신 일주일에 2에서 3회로 섭취를 제한하십시오. 이제 5가지 재료를 모두 알았으니 제가 환자들에게 권장하는 정확한 주간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로테이션은 시스템에 부담을 주거나 적응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유익한 화합물을 섭취하도록 보장합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순수 코코아 물, 아침 200ml 수분 섭취로 코코아 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이것은 바쁜 한 주의 시작을 위한 신진대사 활성화와 식욕 조절을 제공합니다. 화요일과 금요일 레몬물. 이날에는 저녁 식사 30분 전에 레몬물을 사용하세요. 이것은 긴 하루 후의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이 되고 저녁 식사를 위해 소화 시스템을 준비시킵니다. 수요일 사과 사이다 식초물. 가장 많은 식사, 일반적으로 저녁 식사 30분 전에 이것을 마시세요. 수요일은 주중 신진대사 재설정 역할을 합니다. 토요일 레몬꿀 혼합물. 따뜻한 물에 레몬즙 반 작은술과 생꿀 반 작은술을 섞으세요. 아침 식사 30분 전에 이것을 마시세요. 토요일은 종종 더 편안한 날이므로 이 영양가 있는 조합에 이상적입니다. 일요일 우메보시 매실물. 저녁 식사 전이나 취침 전 수분 섭취로 저녁에 우메보시 물로 한 주를 마무리하세요. 이것은 다가오는 주를 준비하는 동안 깊은 신진대사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일정은 코코아를 주 2회 취회 하스세
레몬을 주 2회, 주 2회, 사과 사이다 식초를 주 1회, 레몬과 결합된 꿀을 주 1회, 우메보시를 주 1회 제공합니다. 나머지 일일 수분 섭취는 우리가 논의한 타이밍 시스템을 따르며 맹물을 사용합니다. 전략적인 수분 섭취는 올바른 음식과 결합될 때 훨씬 더 잘 작동합니다. 혈당 조절과 신진대사를 향상시키는 특정 음식 조합을 공유하겠습니다. 식사 30분 전에 식전물을 마실 때 식사를 위해 앉았을 때 가장 먼저 먹는 음식을 채소로 만드세요. 구체적으로 잎채소, 오이, 버섯, 피망, 브로콜리나 양배추와 같은 십자화과 채소와 같은 비전분성 채소를 목표로 하세요. 이 순서가 중요한 이유, 채소의 섬유질은 장의 보호층을 만들어 나머지 식사에서 설탕 흡수를 늦춥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과 탄수화물보다 채소를 먼저 먹는 사람들이 식후 혈당 급증이 현저히 낮습니다. 각 식사에서 최소한 한 컵 가득 채소 섭취를 목표로 하세요. 국을 먹는다면 면이나 밥이 아닌 채소 기반으로 만드세요. 채소 다음에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혈당 조절과 건강한 노화를 위한 최고의 선택은 닭고기와 같은 저지방 가금류, 연어나 고등어와 같은 오메가3가 풍부한 지방성 생선, 달걀, 두부, 렌틸콩이나 녹두와 같은 콩류입니다. 저는 특히 닭고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닭고기를 당뇨병 환자와 신진대사, 건강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최고의 단백질로 생각합니다. 닭고기는 부드럽고 소화하기 쉬워 신체가 근육량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 조직이 에너지를 위해 포도당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근육을 유지하는 것은 혈당 조절에 매우 중요해집니다. 한 환자가 왜 다른 고기 대신 닭고기를 선택했는지 물었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전통의학 문헌에서는 닭고기가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인 갈증과 신진대사 불균형 관리에 유익하다고 구체적으로 언급됩니다. 30년 이상의 저의 임상 경험은 이 지혜를 확인시켜 줍니다. 각 식사에서 손바닥 크기 정도의 단백질 1인분을 목표로 하세요. 채소와 단백질을 섭취한 후에야 탄수화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흰쌀밥이나 흰빵 대신 현미, 보리 또는 녹두와 같은 통곡물을 선택하십시오. 녹두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가치가 있습니다. 모든 곡물 중에서 녹두는 혈당 조절을 위한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균형이 가장 좋습니다. 탄수화물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식물성 단백질이 높아 지속적인 에너지를 제공하면서 혈당을 급등시킬 가능성이 적습니다. 밥에 녹두를 추가하거나 녹두죽을 끓이거나 녹두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최소한 3에서 4끼 식사에 녹두를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곡물 1인분을 채소와 단백질 1인분보다 작게 유지하십시오. 좋은 시각적 가이드 접시에 식사를 하고 있다면 채소가 절반, 단백질이 4분의 1, 곡물이 나머지 4분의 1을 채워야 합니다. 김치, 동치미 또는 사워크라우트와 같은 발효식품을 식사에 포함하십시오. 이것들은 장 건강을 지원하는 유익한 박테리아를 제공하며 연구에 따르면 혈당 조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무로 만든 물김치인 동치미는 특별히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신맛은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기산에서 나옵니다. 이 유기산은 레몬의 구연산처럼 세포 에너지 생산에 연료를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동치미는 유익한 박테리아와 함께 수분 공급을 제공하여 전략적인 수분 섭취 시스템에 완벽하게 보완됩니다. 점심과 저녁 식사에 발효 채소를 약 반컵 정도 소량 섭취하십시오. 여러분이 해야 할 일만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노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식사 중에 많은 양의 액체를 마시는 것은 소화 시스템을 통해 음식을 너무 빨리 씻어내어 더 빠른 탄수화물 흡수와 더 높은 혈당 급증을 유발합니다. 식사 중 음료는 최소한의 한 모금으로만 유지하고 총 50에서 100ml를 넘지 않도록 하세요. 탄산음료, 과일 주스, 단 커피 음료, 스포츠 음료는 마시지 마세요. 이러한 액체 설탕은 모든 음식 범주 중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높은 혈당 급증을 유발합니다. 건강해 보일지라도 천연 과일 주스조차도 흡수를 늦출 수 있는 섬유질 없이 농축된 설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흰쌀밥, 흰빵, 흰국수, 페스트리, 대부분의 아침 식사용 시리얼은 급격한 혈당 상승을 유발합니다. 가끔 이러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면 항상 채소 먼저, 단백질 두 번째, 탄수화물 마지막 순서를 따르고 1인분을 매우 작게 유지하십시오. 과일에는 비타민과 섬유질이 포함되어 있지만 천연 설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일은 단독 간식보다는 균형 잡힌 식사 후 소량으로 적당히 섭취하십시오. 최고의 선택은 대부분의 다른 과일보다 설탕이 적고 섬유질이 많은 베리류입니다. 수백 명의 환자에 대한 저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무엇을 언제 기대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주에서 2주 초기 적응. 처음 2주 동안은 수분 섭취 루틴을 확립하고 타이밍 시스템을 배우게 됩니다. 몸이 더 나은 수분 공급에 적응함에 따라 소변량이 증가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이며 안정될 것입니다. 일부 환자들은 첫 주 이내에 더 나은 수면의 질과 더 일관된 에너지 수준을 보고합니다. 3주에서 4주 초기 혈당 변화. 셋째 주가 되면 공복 혈당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면 보통 아침 측정치에서 5에서 15포인트 감소하는 완만한 개선을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오후 피로 감소와 단 음식에 대한 갈망 감소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6주에서 8주 측정 가능한 신진대사 변화. 6주에서 8주가 되면 누적 효과가 더 중요해집니다. 많은 환자들이 공복 혈당에서 15에서 25포인트 감소, 검사에 접근할 수 있다면 개선된 HbA1c 수치, 필요한 경우 적당한 체중 감소와 함께 더 나은 체중 관리, 하루 종일 더 안정적인 에너지, 그리고 개선된 정신적 명료함을 보고합니다. 12주 및 그 이후 장기적인 신진대사 건강. 3개월의 꾸준한 실천 후에는 새로운 신진대사 패턴을 확립하게 됩니다. 이때 환자들은 종종 가장 극적인 개선, 즉 지속적인 혈당 조절, 필요한 경우 의미 있는 체중 변화, 더 나은 약물 관리, 그리고 전반적인 활력과 건강한 노화 느낌을 보고합니다. 이 타임라인은 일관된 일일 실천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끔의 실수로 진행 상황이 망가지지는 않지만 일관성이 지속적인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포괄적인 시스템을 다루었으므로 기억해야 할 핵심 원칙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체중에 35ml를 곱하여 개인의 일일 물 목표량을 계산하십시오. 잠에서 깨자마자 200ml의 따뜻한 물을 마시십시오. 매 식사 30분 전에 정확히 200에서 250ml를 마시십시오. 하루 종일 400에서 600ml를 목표로 식사 사이에 물을 점차적으로 마시십시오. 취침 30분에서 1시간 전에 100에서 150ml의 따뜻한 물을 마시십시오. 제가 제공한 주간 일정에 따라 5가지 천연재료, 코코아, 레몬, 사과사이다 식초, 꿀, 우메보시를 번갈아 사용하십시오. 유익한 화합물을 활성화하기 위해 항상 50에서 60도 사이의 따뜻한 물을 사용하십시오. 수분 섭취를 올바른 음식과 짝지으세요. 채소 먼저, 그런 다음 단백질, 그런 다음 통곡물입니다.
발효식품을 포함하고 최적의 혈당 조절을 위해 닭고기와 녹두를 강조하십시오. 식사 중에는 마시는 것을 피하고 단 음료를 없애고 가공된 탄수화물을 최소화하십시오. 당뇨병이나 다른 건강 상태가 있는 경우 이 시스템이 의학적 치료를 대체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적절한 의료 관리와 함께 작동하는 보완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특히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루틴에 중대한 변화를 주기 전에 항상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이 정보가 유익하다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여러분께 3가지를 요청합니다. 첫째,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발견하도록 돕기 위해 좋아요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둘째, 건강한 노화, 당뇨병 관리, 자연건강 전략에 대한 향후 콘텐츠를 놓치지 않도록 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5가지 천연 재료 중 어떤 것을 가장 시도해 보고 싶은지 공유하거나 수분 섭취와 혈당 조절에 대한 여러분 자신의 경험을 알려주는 댓글을 아래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우리 모두가 서로의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댓글을 읽고 종종 여러분의 질문과 제안을 바탕으로 후속 영상을 만듭니다.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것은 완벽함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미 있는 변화로 축적되는 일관되고 작은 일상적인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공유한 시스템은 작동하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그것을 실행해야만 합니다. 단 하나의 요소, 아마도 아침 따뜻한 물 루틴으로 시작하고 다음 몇 주에 걸쳐 다른 부분을 점차적으로 추가하십시오. 여러분은 활력, 명료함, 존엄성을 가지고 나이들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도 놀라운 치유와 적응이 가능합니다. 전략적인 수분 섭취와 천연 재료를 통해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면 가능한 일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수분 섭취 시스템을 보완하여 훨씬 더 나은 혈당 조절을 위한 정확한 운동 루틴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건강을 유지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며 자신을 돌보세요.